전라북도가 옛 남원역 부지에 길문화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4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인들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정읍에서 전주 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 폐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업체들 사이에 이권 관계가 심해 세부 대체 노선 운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총장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4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인들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세암로 상가입니다. 옷가게와 식당 등 정읍시에서 가장 중심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지만 점점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세암로와 태평로, 쌍화차 거리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되더라도 기존 상인이나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상점 간의 자율성이 맡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앞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암로 상권에는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의 한 부분을 번갈아가며 주차하고 있지만 장기 주차로 이어지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를 하고 싶으면은 주차장 마크를 그리고 도로 싹 없애야 돼.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장사하는데 엄청 불편해. 근데 이제 몇년 장사한다고 자기네들이 우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읍시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상생협약 표준안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 제재 사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조성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 조례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협약을 해주건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요즘에 있던 것들이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전국에 있는 상생 협약 한 것을 상생 조례 한 것을 싹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경주, 전주 등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도시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교통 혼잡.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읍시도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정읍에서 전주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 폐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대체 노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버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체들 사이에 이권관계가 심해 세부 대체 노선 운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노선은 정읍과 긴제를 거쳐 인천공항을 갈 예정이며 지자체와 버스업체 등 협의에 따라 최대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총장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대 교수 63살 정모 씨와 전 교수 73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송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옛 남원역 부지에 길 문화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역 일대의 경우 정유재란 때의 마지막 항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옛 남원역사 일대입니다. 전북도는 이곳에 천리길 생태관광지 체험관인 길문화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4년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남원 시민들은 옛 남원 역사 일대의 역사적 배경이 배제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남원역에는 많은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의 역사, 남원의 정신,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예전에 정유재란 당시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정유재라는 하면 만인이총 관계가 가장 역사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고 그런 역사를 어떻게 살려내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선열들의 핏자리인 남원성 북문 앞에 역사를 만들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남원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착수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이랑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해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만들어지는 숲생태의 공간인 길문화관. 옛 남원역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조상들의 핏빛 역사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이완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최근 남원시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운봉읍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 대책,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등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완주 시장은 남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지속적인 정책 공조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남원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방법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입양 설문지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입양 상담과 교육을 받고 동물 등록 후 가능합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비 신청은 동물병원과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의 질병 진단과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과 미용비 등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6,042마리며 이 가운데 2천여 마리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했습니다. 남원시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민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민사랑방은 민원상담과 남원교육발전 방안 논의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정책대화는 이완주 남원시장과 학부모, 교사,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입 전형 방식이 수능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남원도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원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 주체인 학생,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대화의 장입니다. 귀담아 듣고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전국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발표 대회에서 대응기술 연구 분야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대응기술 연구 분야는 전국 9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전북은 연구 내용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성, 효과성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응체계 연구 분야와 대응기술 연구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차 연구자료 서면 심사에 통과된 분야별 3개 시도가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태산 선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연향약 재현과 상충곡 암송대회, 선비문화 체험 행사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전통놀이 가운서주기와 탁본 체험, 전통혼례 재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정읍시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열어 정읍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정읍 방문회의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부산역과 동대구역을 방문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기념품 3,000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정읍 방문회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 월매야시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됐습니다. 26일 문을 연 월매야시장은 시장 내부의 경관 조명을 비롯한 갖가지 부대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또 기존 25개의 매대 운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다각화해 30개 매대로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매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장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 분야 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수질과 먹는물, 폐기물 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평가를 받았습니다. 숙련도 시험은 측정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 향상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위해 해마다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관련 측정 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부안군은 공약 실천 평가 5개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10위권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평가 결과는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종합 구성과 개별 구성, 웹소통과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32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김제시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양교육은 우리마을 지킴이 실버보안관 참여자 132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과 현장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지역민들이 마을 순찰과 환경정리, 독거노인 말벗과 안부 확인 등의 마을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인에게 지역 상황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년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봉사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철쭉제가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기간 중인 다음 달 4일 운봉읍 용산리 헐브밸리에서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리산 바래봉은 해발 1165m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산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점차 철쭉이 개화합니다. 하단부터 상단부까지 염차적으로 한 달 정도 피어서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가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휴게 음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 친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코칭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시는 휴게업 영업주 교육을 시작으로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서비스 친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2019 창업 리턴 패키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창업 리턴 패키지는
폐업자와 퇴직자, 업종 전환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창업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생에게는 제도전 사례 특강과 창업 마인드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6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창업 실패 원인 분석과 재설계 방법도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생에게 소정의 연수비 지급과 함께 수료증이 전달되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 창조경제센터 창업 리턴 패키지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내장상동 미소거리의 보도와 차도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정읍시는 미소거리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확장하고 정읍 양조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소거리 개선 사업은 사업비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다음 달 우수관로 공사와 포장 공사, 시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오늘 6월까지 보도블럭과 화단, 벤치와 거리 조명 등 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요즘입니다. 아침 공기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 한낮에는 18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9도 낮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비 내리는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에는 한낮의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전북은 18도, 충북은 19도, 경남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강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천만 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3억 4,264만 6,419원, 아이디어스 3,960만 원, 3.1기업공사 3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440만 5천 원, 양성범 다보스병원 이사장 1,000만 원, 경기도 용인시 이남림님 2억 원, 문성호 금문철강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2억 원, 부산광역시 1억 원,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억 원,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일동 1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충북도청 직원 일동 2,329만 4천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50만 5천 원, 민병철 교육그룹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선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